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HLB 쪽에서 CMC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답장이 좀 왔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HLB 카페에서 올라온 글인데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 드리려고 빠르게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죄송해요.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서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HLB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감기가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좀 그런 면역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한 물 잘 챙겨 드시고 HLB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가 나왔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닥을 잡는 구간 63,000원 구간 찍으면 우리 바닥 구간 확인해야 된다.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다. 이미 클래스 2에 대한 악재는 현재 반영받은 가격대다. 앞으로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분명히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내용들 HLB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보면 뭐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지 주식 정보 담당자가 자신 한 명밖에 없고 추가 모집을 위해 공고를 내곤 있는데 구인이 쉽진 않다. 찾아오는 주주를 상세하거나 절 걸려오는 통화 응대의 경우가 많아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솔직히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아니 소액주주가 몇십만 명인데 주식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일단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연결이 되신 분이 어렵게 통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CMC 일정 관련돼서 비모 일정과 같이 나온다고 하던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요. 그래서 FDA로부터 CMC 일정을 받았으나 회사 전략 차원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닌지라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좀 했죠. 그랬더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주담이 아니다. 진짜로 일정을 전달받은 게 없다. 앞으로 일정을 받게 되면 비모 일정처럼 보도자료로 발표할지 공지를 할지 또는 아예 안 할지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다만 아직까지 일정 나오지 않았다. 아니 아예 안 할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안 하다뇨. CMC 일정을 당연히 공지를 해야지 주주들한테. 이건 아마 주담 잘못 얘기하지 않았나. 보면 CMC 일정이 항서제약에는 통보가 됐으나 HLB로 아직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은지. 아니다. FDA로부터 일정 받은 게 없다. 항서제약도 일정을 모른다. 자,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항서제약 CMC 결과를 보니 10개 정도의 제조 공정 이슈가 있던 483에서 폼 483에서 확인했다. 자, 이번에 CMC 제실사가 나오면 10가지 이슈에 대해 보안 확인차 나온다던데 맞나? 맞다. 항서제약이 CMC 제실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 10개 정도 이슈 지적 외에 다른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해결되길 회사 측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FDA 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리보칼렘의 경우 둘 다 FDA 승인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보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3, 4월에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 지금 HLB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FDA 지금 HLB 쪽에서 얘기하는 게 FDA 절차가 까다롭고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특히 리보칼렘의 경우 둘 다 FDA 승인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보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거 제가 3, 4월에 분명히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까? HLB 쪽에서 그죠? 직원들은 99% 승인을 예상하고 진양훈 회장도 99% 승인 예상한다. 이 내용의 기사에 제가 전면 반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HLB가 성공하면 좋겠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러한 발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아니 중요한 건 바이오 업종에서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요. 99%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 거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전 이거 보고 제 주변에 바이오 있는 분들 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근데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9% 승인된다고 분할 매도 안 한다고 하길래 제가 3, 4월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FDA에서 99% 승인된다라는 게 아니라 진양곤 회장 간 회사 사람들의 입장이 99% 승인이라는 거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99% 승인 난다고 하지. 그러면은 50% 승인 난다 하겠냐? 좀 정신 차려라라고 호되게 혼을 좀 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때 기사를 잠깐만 좀 확인해 볼까요? 자, HLB 간암 치료제 FDA 승인 시향 카운트다운 결과는 HLB FDA 허가 99% 확신한다. 1%의 위험성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HLB 지금 올라갈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때 당시 이 발언은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왜 99% 승인된다고 하는데 분할 매도해야 되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9%가 어딨냐, 세상에.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했다 욕 많이 먹었어요. 좀 더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판매망고 측에 이미 수십억 투입 확신 없이 못해. 왜 못하나요? 수십억 투입 해놓을 수도 있지. 확신 없어도.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보면은 좀 읽어볼게요. 자, HLB 측은 리보세라닌 매출 총 이익률은 98에서 9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LB 관계자는 2019년 매출이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시기 매출이 3조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자, 리보세라닌 칼리네즈만 병용요법은 FDA 파이널 리뷰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 승인 가능성은 높으나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승인은 99% 확신할 수 있다. 1% 위험성 있다. 자, 진짜. 자,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일단 이 회사가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요. 이 시기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요. 매출 이익률이 그죠? 이익률이 이제 99%라고 해서 이건 그냥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지금 HLB의 스탠스를 한번 보자고요. 스탠스 뭐라 그래요? 갑자기 절차가 까다롭고 리보칼렌의 경우 둘 다 FDA 승인되지 않는 약물이라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걸 왜 4월에는 왜 99% 확신한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의 경우 한 가지 약물의 FDA 승인 신청을 하거나 병용인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병용인 경우도 보통 둘 중에는 이미 하나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을 포함한 병원요법으로 FDA 승인 신청을 한다. 그죠? 근데 왜 99% 승인될 거라고 했냐고. 이거 다 알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이 주주들을 기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주담도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담이 응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떨까요? 짜증나고 더 이상 믿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뭐다? 저는 각본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99% 승인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죠? 개미들 털리면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HLB 네 작전 들어간 얘기야?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 할 텐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HLB는 과거부터 분명히 HLB를 움직이는 분명히 큰 손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뒷배가 분명히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쩐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HLB, 저는 HLB 근데 쩐주가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큰 돈을 퍼부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고 올라갔을 때 3, 4월에 13만원 찍었을 때 12만원 찍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CMC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만 있고 약효에는 확실히 문제 제기된 게 없는지 약효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 여러 차례 공시에서처럼 약효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제가 공시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금감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확인한다. HLB의 경우 시총도 높아져서 거래서 종목만큼 까다롭게 본다. 공시는 믿을만하다. 공시는 믿을만하다. 말이 이상하죠. 공시는 믿을만하다. 어쨌건 내려보면 마지막으로 항서와 HLB 측에서도 이번에 CMC와 비모 실사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나 결과는 철저히 FDA에 달려있다. 제가 한 말이잖아요. 99% 승인된다? 왜 회사가 판단하고 왜 진양군 회장이 판단합니까? FDA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서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중에 하나가 확실해진 게 여기에서 있어요.
모든 거는 FDA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FDA가 승인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왜 HLB 99% 승인되는 거, 진영 90% 승인된다는 거 그거 왜 믿냐? 이 말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99% 승인을 해놓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지난 5월 17일에도 회사는 99.9% 승인을 확신하고 있었으나 연기된 것처럼 모든 것은 FDA에 달려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CMC 제시사 기존 이슈만 보고 넘어갈지 또는 약식으로 넘어갈지 최악에는 다른 제지적상에 나온다면 CRL이 발행될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회사는 이번에 빠르게 끝내어 내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짜 미꾸라지처럼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죠? CRL이 발행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또 카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또 한 번 더 심리가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HLB 주주분 텔레그램 방에서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당시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제가 불안하신 분들 얼마나 있죠? 라고 질문했었어요. 설문조사로 몇 분? 70%가 불안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탈이 나왔죠.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80%에서 90% 이상이 불안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만 더 횡보해주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거래가 준다라고 했을 땐 많은 사람들 90% 아니 95%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가 뭐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고 반등 찬스다. 여기서 다 나갈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 제가 분명히 이때도 한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깨지고 갈 수밖에 없다. 단타 들어온 물량 털어내야 된다. 세력들은. 이때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좀 드렸죠. 좀 너무 작으니까 확대 한번 합시다. 자, HLB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시죠. 물량을 지금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왜? 가격대 자체가 들어온 사람들의 익절 자리, 그죠? 그리고 어떤 거?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자리.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알겠지만 많이 소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가 나온다? 변동성이 생길 거고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이걸 좋아해요. 위아래. 물론 위로 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위아래 이런 게 도파민이 엄청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막 오늘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 막 급락하는 거 어떻게 손절, 그냥 막 난리나. 그냥 위아래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 종목이 옆으로 긴다 참지 못해. 너무 힘들어해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그래서 내가 플러스 50% 수익 중인 구간에서, 그죠? 수익 중인데 한 3, 4일 만에 30%가 50%가 났어. 근데 옆으로 주가가 1, 2주만 기어주잖아요. 그러면은 50% 수익이잖아. 이거 팔고 단타 치러 가요. 이게 개인 투자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하면은 요때 단기로 들어왔다는 데 있죠. 단기로 들어왔던 단타 물량, 이러한 단타 물량, 그러니까 손절 물량 받고 익절 물량 받은 이런 단타 물량들이 뭐한다? 1, 2주만 횡보해주면 알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이 앞에 지지선 보면은 이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만 이탈시키면 어떻게 돼? 다 손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과 하락 지지선이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여기가 20,000원이라 합시다. 이 사이 박스권에 놀고 있어. 박스권. 여러분들 손절 라인 보라고 하면 어디 볼 거? 손절 라인 어디 볼 거? 손절 라인 다 여기 보겠지. 10,000원짜리. 그죠? 10,000원 손절 라인 볼 거 아니야. 손절 라인 딱 볼 거 아니야. 이 자리. 그죠? 여기 깨지면 어떻게 손절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단타로 들어온 놈들도 만약에 안 털리잖아. 그럼 이 자리만 딱 살짝 세력들이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다 털려 나간다. 이거 물량 받아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자, 지금은 이제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어떤 부분을 반영받을 거.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의적인 눌림 분명히 나왔고, 이제부터 조금 지루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길지는 않을 겁니다. 좀 지루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좀 같이 견뎌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HLB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
제가 함께 좀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HLB 내용도 정말 많고,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문조사 한번 했잖아요. 그죠? 방 들어와 있는 거 빼고 그냥 지금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아무것도 모르고 이번 하락을 맞았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투표 한번 해달라. 불안하다가 몇 프로죠? 불안하다가 68%입니다. 68%가 뭐예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400명 중에 68% 얼마요? 거의 280명 정도. 어디? 여기서. 근데 이 지지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이 불안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커지겠죠.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자,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요. 더욱더 커지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 흔들림이 나온다? 어떻게? 분명히 털릴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이 HLB 같은 경우도 우리가 25일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나갔습니다. HLB 우리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잡자라고 계속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우리가 63,000, 64,000원 1차 매수 진행 한다라고 오전 9시에 말씀드렸어요. 신주인수부터 나올 때 우리는 진입을 해서 대응을 한다.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건데, 제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HLB 쪽에서 99% 승인되는 거 여러분들 믿지 마라라고 말씀. 제가 회사를 뭐 믿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겸손하지 않은 발언, 우리가 더욱더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때 한번 해드렸고요. 그죠? 이때도 한번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좀 이따 영상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가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3월 20일 결과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가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도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 그죠? 클래스 1을 받고 11월 20일 안으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지금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없죠. 왜? 시간이 많이 남아, 아직도 한 5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개월이 될 것이고 3개월이 될 것이고, 이 사이에 비모가 진행되고 CMC가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 20일이니까 2월에 기대감이 극대되면서 2, 3월에 폭등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을 텐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도 12월에서 1월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처럼 이런 상승.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4월에 어떤 게 있죠? BMS에 옵티보와 여보이 가남 관련된 최종 승인 일자입니다.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심사 중이에요. 조기 승인된다 그러면 3월에 승인됩니다. 자, HLB도 언제요? HLB도 3월이죠. 자, 근데 제가 둘 다 동시에 승인받으면 이 HLB 쪽이 1개월 더 뭐한다, 데이터가 좋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같이 동시에 승인받는 구조로 간다 했을 때 BMS가 무조건 좋아요. 유통망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사와 약국 사람들이 다 BMS를 알죠. 그죠? 그리고 옵티보도 알고 있고, 면역항암제. 근데 HLB 리보센의 칼렘은 어때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약간 거부감 들 수 있어요. FDA 나와도. 왜? 중국 거고 안 써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를 감안할 수 있어요. 세력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월, 1월에 미리 기대감을 성반영받아서 오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2, 3월에 3월 승인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1월 달부터 급등을 하니 어떻게 생각해요? 더 가겠구나. 아직 3월 20일이니까. 근데 세력들은 이때부터 엑시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세력들은 12월 1월 노리고 있을 거다라 말씀드리고, 세력들이 올리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리는 이 퍼포먼스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내보낼 거냐면, BMS가 탈락하고 HLB가 승인받는 이런 기대감, 이런 가격대, 정말로 BMS가 실패하고 HLB가 승인받으면서 HLB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몇십 조의 밸류에이션을 선 반영받으면서 올릴 겁니다. 이때 뭐야 돼? 우리는 과감하게 매도하셔야죠. 분할 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갔을 때 분명히 분할 매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하자? 지금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같이 좀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HLB 구독자분들 많거든요.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제가 잠시 후 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시켜 드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99% 승인이 어딨냐 2분의 1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5월 14일 승인되기 이틀 전에. 그래서 다음날 10만원대 11만원 구간대 많이들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한가 두방 이때 당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5월 14일에 자, HL 주님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보이실 겁니다. 그죠? 댓글 정말 많이 달렸고요. 좋은 댓글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익절하셨어요. 그 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댓글 보셔도 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보시면 그죠? 보면 그죠? 다 맞추신 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소신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야 12시경 차트쌤 유튜브 듣고 마음이 정해졌다.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오르니 듣는 순간 이 시간에는 고 6원 더 이상 안 되게 싶어서 30% 봐도 매도했다. 1시에 94,000원이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당연히 280원 수익 구간인데 목표가 12만원 선에서 30% 매도하려다가 쌤 유튜브 때문에 좋은 선택했습니다. 몰빵이고 예수금 없어서 승인은 앞으로 올라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한가 두 방 갔잖아요. 그쵸? 자,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요. 이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 그 다음에 눌림목 85,000원 2019년도의 고점 부분 지지 매도 분할 매도 매도한 금액 매수 2분의 1 분할 매도 정확하게 완벽한 타점 3만 5만 7만 또 잡아드렸었고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하한가 두방 그리고 현재 구간 다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클래스 2 받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 관점은 원래부터 클래스 2가 아닙니다. 클래스 2가 클래스 1도 아니에요. 저는 애초부터 HLB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대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확인을 좀 해보면은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
자, HLB 이쪽 날짜 보시면 언제요? 자, 10월 10일이죠. 이날 오전 10시입니다. 그죠? 다음 이 오후에 크레스트가 떴는데 자,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하세요. HLB 주포 특징 뭐냐? 개미를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말씀드렸고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말씀드렸고요. 클래스 1, 2는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요? 1, 2 중요하지 않다. 2 나와도 빠졌다가 올라갈 거다. 왜?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전부 다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5월 14일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대응이 늦어요. 대응이 늦는다. 자, 근데 이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대응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당시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대응이 느렸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실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시간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HLB 관련돼서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들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뿐만 아니라 제가 슬슬 계열사들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십시오. 위에 번호 HLB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대응을 하자. 요 내용 좋은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봐봐요. 5월 14일에 우리가 5월 16일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5월 16일에 뭐 맞았죠? 점화 맞았죠. 점화 맞았는데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미리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대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뤄질 일들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뭐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000원 개인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지지 구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고 올라올 수 있는 이 흐름까지 우리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12만 5천원, 13만 원일 때 2분의 1 매도시켜 드리고요. 3월 달에 5월 14일에도 2분의 1 매도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한 얼마지? 10만 원, 11만 원 구간인가 이 사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두 종목을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대봉 LS 그리고 어떤 거 대화제약. 제가 비만 시리즈에 주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HLB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기억할 거예요. 얘는 또라이처럼 비만 치료제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왜 그런 거야? 이 정도까지. 얼마 갔어요? 9,000원에서 둘 다 26,000원, 27,000원까지 올라가 3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미국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관련된 뭐 하자? 관련주 사자. 원료 의약품과 그 다음에 위탁 생산. 중국에서 막는다 했죠. 중국 거 못 쓰게.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된 순간 날아갈 거예요. 지금 생물보안법 조정받고 있죠. 그죠? 왜 조정받을까요? 이 좋은 호재.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아도 혼자 올라가던 애가 갑자기 조정을 왜 받아? 생물보안법 통과 못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급등시키기 전에 개미들 다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지 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물량. 큰 금액 아니어도 되니까 꼭 한번 체크하셔서 히든 남기셔서 받아가시고 우리가 23년도에 이 IRA 법안 기억하시죠? 자,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랑 장비를 사용하지 마라. 이거 쓰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 안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뭐 금양 50배, 에코프로 20배, 포스코 10배 미친 듯이 올라갔고 자이글, RF세미, EV 첨단 소재 완전 쓰레기 같은 회사가 10배, 15배가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연속 상한가로. 이런 게 뭐예요? 생물보안법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고요. 왜?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당시 대통령 서명이 딱 되는 순간부터 2차 전지가 날라갔어. 지금 생물보안법 대통령 서명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날라가겠죠. 미리미리 히든 종목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부분, HLB 입장 남겨서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 히든 종목, 자, 그리고 제가 이 HLB를 고점, 저점, 고점 매도할 수 있었던, 분할 매도할 수 있었던 기법들과 3만원, 5만원, 7만원대 왜 HLB 샀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기법 정리해놨습니다.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히든 기법 이거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 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